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대행이 오늘 퇴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노 대행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항소 포기 관련해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제시했던 선택지 각각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아유, 죄송합니다. 다 언젠가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법무부에서는 지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그거는 법무부에서 지우려고 한다는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이제 야인이지 않습니까? 야인은 야인대로 좀 놔두십시오. 어떤 요구를 법무부에서 받아서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다음에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으니까. 혹시 야인과 같은 행색의 노만석 대행 목소리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나 이제 야인이니까 좀 놔둬라. 말할 기회는 다음에 있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이 언제일지 많은 사람들은 오늘 퇴임식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퇴임식에서 지금까지 노만석 대행이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지금까지는 어떤 뭔가 수수께끼 같은 다소 불명확한 표현들도 많이 들어있는 말들을 했었는데 오늘은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걸 봐서는 뭐 특별하게 뭐 시원하게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 나올 만큼 사실관계는 다 나왔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그 실무진의 실무 검사들은 항소해야 한다고 했고 이거 당연히 또 항소하는 거고 1심에서 검찰이 주장한 거에 상당 부분 무죄가 나오고 또 추징금도 훨씬 적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항소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법무장관이 본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했다. 예. 그게 뭐 지시인지 명령인지 뭐 의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게 명령이라고 민주당 스스로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명이라고 자꾸 하잖아요. 항명이라는 건 명령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명령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대행과 통화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무슨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퇴임식에서 그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예. 이러이러한 선택지였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든 지금 항소 포기를 전제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다 나왔고요. 그래서 대검에서 중앙지검장에게 항소 포기하라, 항소하지 마라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만약에 밝힌다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걸 정확히 얘기하고 또 뭐 저쪽 이쪽 그런 애매모호한 선문답하지 말고 예.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 뭐 자세히 얘기하려면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뭐 검찰이 뒤집어쓴 이런 도대체 오욕 이걸 지워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검찰은 왜 항소하지 않았는가? 외압은 없었는가?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선택지는 뭐였는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과연 저쪽은 뭐고 지우려고 하는 것은 뭐였는가? 많은 궁금증들이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뭔가 명확하게 저쪽은 이쪽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간단한 문제 같아요. 뭐 왈가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검찰이 법무장관이 수사권 지휘권 활동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본인들이 판단해서 항소를 해야 된다. 라고 했다면 항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항소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입이 무거워야 돼요. 근데 항소는 하지 않은 채 입만 가벼우니까 검찰의 권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과거의 검찰은 최소한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참 갈 길을 잃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정부 독재 시절에 야당 탄압했고 야당 탄압의 부산물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의 것들을 스스로 지우던가 아니면 정상화를 위한 작업들이 정치권에선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 탓할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위상을 세우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번이 뭐 항소 포기 관련해서 너무나도 입이 가벼운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검찰의 조직이 앞으로 더 흔들리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퇴임식 퇴임사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길지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담길지 참 저도 궁금한데 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가 오늘 아침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의 퇴임사를 조금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들어있었냐면 자, 노 대행이 윗선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받아들였고 그 순간 내 결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윗선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만석 대행이 이제 뭐 사표했으니까 이제 전 대행인가요? 도대체 왜 이런 저렇게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검사들은 정말로 뭐 공소장에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예.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저렇게 윗선이 어떻고 뭐 저쪽이 어떻고 하면서 이렇게 선문답하지 말고 다만 지금까지의 네, 어떤 표현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나아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왜 한 발만 나갑니까? 계속 더 완전히 발, 나가야지 세발 나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려면 예. 제대로 얘기하고 안 하려면 정말 입을 꽉 다물고 있든지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퇴임사에서 정말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아까 이게 저 이승훈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검찰이 스스로 어떤 자멸한 거예요. 아니 항소장 제출하면 그만 아닙니까? 들고 갔었다면서 항소장을. 예. 그리고 항소장 제출하면 그만이에요. 그걸 제출한다고 해서 누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늦게 뭐 하지 마라 얘기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도 항소를 되물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실무진 한 사람이라도 항소장 제출하고 보자.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슨 뭐 검사에 무슨 뭐 결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하고 나서 뒤에 이렇게 궁시렁거리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윗선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 순간 내 결정이 됐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윗선의 요구라는 것이 있었고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윗선은 뭐 어디를 얘기한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뭐 법무부에서 의견을 줬다라고 하잖아요. 자신들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했고 그럼 검찰총장 대행이 신중하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수사 지휘권을 내리기 전까지는 총장은 자신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수사 지휘권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이 신중한 판단을 내리라고 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해서 항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항소하는 것이 그렇게 실익도 없고 어차피 항소해봤자 기각될 것 같고 특별히 뭐 추징금을 더 받는다거나 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현실적 판단을 해서 항소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 생각이 됐으면 입을 무겁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저쪽은 어떻고 이쪽은 어쩌고 윗선 아랫선 얘기를 해버리면 예. 그러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자기 자신 하나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조직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보수층에서도 지지를 못 받고 진보층에서도 지지를 못 받는 정말 갈대 같은 검찰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그렇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뭐 앞으로 공소청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마무리마저도 그렇게 깔끔하지 못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뇌리에는 검찰이라는 조직은 정말 잘못된 조직이었다라고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외압 논란의 중심에 선 정성호 법무장관 이틀째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야당은 정 장관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금 소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게 무슨 외압이냐라고 하시지만은 장관님께서는 2019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대한 관련 언급에 대해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장관이 이야기는 안 해도 그거는 당연히 외압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도 어쨌든 뭐 무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저는 원론적으로 얘기했고 이 점에 관련해서 물론 저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제약했지만 다만 제 생각은 저는 뭐 늘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게 6년 전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으로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였죠. 당시에는 여야의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정원 댓글 수사팀 외압 의혹 관련해서 저렇게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같은 정성호 의원인데 당시엔 법사위원이었고 지금은 법무장관이라는 차이만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말이 달랐을 때 상황이 같은 경우에 말이 다른다라고 하면 내로남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세훈 씨 같은 경우는 국가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조작을 한 거거든요. 여론 조작을 하고 댓글 조작을 한 겁니다. 국정원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국민의 세금인 그런 특별 활동비를 갖다가 자신의 집에 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13년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해라라고 하는 것은 영장을 청구해야 될 만한 사안이었던 것이고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1심 판결을 거치면서 충분히 법원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항소에서 번복 가능성을 봤을 때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조언이 될 수 있고 또 지휘체계상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휘권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문제는 검찰총장 대행이 이걸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국민의 반응은 항소를 안 한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 검찰이 왜 이래라고 하는 여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조금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검찰 내부에선 정성호 장관을 향해 이런 쓴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현직 부장검사, 형사부 부장검사의 얘기인데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깡패 두목들이 쓰는 수법이다.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글쎄 뭐 직설적이긴 합니다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를 봐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아니 살인교사에 뭐 이런 만약 깡패 두목이 조폭 두목이 뭐 기소가 됐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난 살인교사 한 적 없다. 그냥 좀 손 좀 봐주러 갔을 뿐이다.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거죠 사실은.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받으냐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 얘기하셨지만 예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했을 때는 단순 의견 교환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외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했다.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신중하게 판단한 것은 항소를 하지 말라는 그런 것과 다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어떤 실무자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에게 보고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하라는 얘기고 신중하게 판단해 보세요라는 건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까? 이건 뭐 법적 판단, 뭐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판단인 거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명령이 아니라면서요. 의견 제시라면 검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항명이 아닙니다. 명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항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들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명령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이걸 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냥 의견 교환, 의견 제시라고 얘기하려면 예. 검사들에 그에서 무슨 항명이라고 하는 예. 그런 말 쓰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없었는데 항명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 이 지금 지적을 해주신 건데 민주당은 일단 항명으로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그 검사들에 대해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파면법 발의한다고 하고요. 또 예년 수준으로 돌려놨던 특수활동비 이건 또 40억 넘게 깎았습니다. 이게 이런 그 항명으로 규정한 이 반발 사태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에요. 일단은 뭐 최근에 뭐 국회의원도 불체포 특권이 없어졌잖아요. 거의 다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다 영장을 심사를 받고요. 또 뭐 전직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 분 다 구속됐잖아요. 그만큼 성역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법의 잣대는 엄중하기 때문에 뭐 검사라고 해서 마치 허위 진술을 강요한다거나 증거를 조작했을 때 당연히 파면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현실적인 법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요즘의 세상은 특권이 없는 세상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 검사 파면법을 실행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어떤 항명의 문제를 떠나서 이 특수활동비가 수사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금액이냐 여부를 가지고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한 특수활동비라고 한다면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예. 또 예산이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삭감할 수 있겠지만 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가지고 특별활동비 삭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검찰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파면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기존의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어떤 그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요하도록 해놓은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파면을 하지 못하도록 해놨던 그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위상은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검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로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야당도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계속 근데 저는 뭐 저 100% 검찰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한 1% 정도의 어떤 정치 검찰들이 너무나도 어떤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파면법이 됐던 것이고 과거에는 이제 파면법을 금지시켰던 것들은 검찰이 소신 있게 활동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예. 직을 수행하라고. 그런데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냥 마치 모든 말을 지시대로 다 따라버렸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 파면법이 필요 없겠구나 이런 현실적인 국민들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본인 스스로가 자충수를 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항소 포기도 비슷한 경우라고 보세요? 항소 포기는 저는 그래요. 예. 정말 뭐 법무장관이 지휘권 안 내렸잖아요. 그러면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대행이 그렇게 꼭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항소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항소를 하지 않은 채 뒷말이 저렇게 많은지 저는 저건 검찰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먹은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다시 한번 구속을 면했습니다. 박 전 장관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영장 기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번에 처음 청구된 게 아니었습니다. 재청구였고요. 그 재청구한다는 의미는 특검이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구속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또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내란 혐의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비상계엄에 동조했거나 하다면 나중에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이걸 내란이라고 규정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입증하기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법원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봐도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지금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무리하게 내란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것 그런 예. 전체가 지금 흔들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한 게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뭐 계엄 관련 문건을 새로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근거로 또 청구를 한 건데 재판부가 이 문서에 대해서 판단을 좀 달리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회의 질의에 대비한 것이다. 예.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그래서 이 계엄은 필요성이 있었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 태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국회 답변용이지 정말로 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법원은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죠. 그리고 교도소의 수용 인원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계엄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계엄의 당 부당을 통해서 필요 없이 일단은 필요로 하는 절차였는지 이걸 본 거고 이 절차를 이행했는데 이게 위법성의 인식을 갖고서도 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이상민 장관처럼 행안부 장관이 어떤 방송사에 대한 단전단수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계엄이 이루어졌을 때 법정에 따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시킨 것 같고요.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구속시켰는데 국정원법에는 계엄이 일어나면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지 않은 채 듣지도 않은 채 마치 자신은 모르는 척 했던 거. 이거 회피 자체가 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법 위반이 명확한 경우는 바로 구속을 시켰고 뭔가 의심쩍지만 법에 따른 일단 절차였는데 그 위법성 인식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좀 설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귀가하는 황 전 총리 모습 보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나라 무너뜨리는 좌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길을 이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체포, 말도 안 되는 구속 시도였어요. 법원에서 기각을 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말했거든요. 다 소명했어, 얘기 다 했습니다. 지금 토단 것도 그것도 안 했었으면 좋겠어. 황교안 전 총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구속 사유 소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황 전 총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조금 어이없는 일을 하긴 합니다. 그렇죠? 뭐 윤어게인 무슨 뭐 부정선거론 거기다가 뭐 CCP 아웃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는 게 무슨 내란 선동입니까? 너무 나간 것이고요. 아까 특검에서 너무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고 거기다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그걸 법으로 지금 증거를 많이 수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소해서 불구속 수사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면 되는데 예. 무리하게 또 거기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서 무리하게 구속하려고 하는 거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러니까 자꾸만 좀 자꾸 그 무리하게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내란 선동까지 이렇게 가지를 뻗치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의 강한 비판과 의견까지 저희가 잘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